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 절차가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협이 지난 5일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을 발표한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런 내용이 사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소해달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행정처의 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취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그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그러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다루기에 앞서 이 소송 자체 법적 근거를 좀 짚고 가면요. 의대 증원 발표가 정책인데 처분 소송을 낼 수 없다. 이런 법조계의 견해도 있던데 행정소송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송에 이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그래서 이제 법 집행을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처분 자체가 어떤 국민의 권리 구체적으로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의대 증원 발표한 것 자체가 이 계획에 불과한데 과연 이게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이제 정책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행정처에 뭐 시에서 인허가랄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 법률 관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앞으로 미래의 의대를 증원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소송 요건에서 이제 처분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유법이냐 아니냐를 실체 심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돼 버리면 각하해 버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흠결을 이유로 각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단을 받을 수가 없죠. 이번 소송의 주체가 지금 의대 교수 협의회인데요. 원고 자격은 성립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원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또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원고 적격도 행정소송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원고 적격이 쥐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협회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관련법에 따르면 학생이나 전공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의사잖아요. 또 교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하는 위치에서 보면 이제 원고 적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정부의 입장은 이거 증원이 되는 것 자체로 간접적으로 뭐 교수들할지 의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생기는 게 뭔가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분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원고가 적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또 이것도 각하 사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의대 증원에 관한 결정이 유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따져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소송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의료계가 핵심 쟁점 뭘 다투게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 유법이냐 아니냐 이거 자체는 사실은 그 전제적인 요건이 해당이 돼야만이 다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결여가 되어버리면 다퉈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소송 요건이 결여가 돼버리면 소송이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길 정도 재판하고 바로 각하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심리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각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는 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재판부 판단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소송 결과 취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사협회에서도 그 뭐 큰 기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의협하고 의사들하고 지금
정부가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협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제 강구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각하가 된다랄지 아니면 뭐 행정소송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뭐 의사들이랄지 집단 행동이랄지 그다음에 의대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집단 행동이랄지 그런 것은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사협회가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사주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이제 내부 문건, 그러니까 의협의 내부 문건이라는 그것을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침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전공의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유포하라. 예. 또 유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고지를 하겠다, 통보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 자체에 거기에 의협 회장의 도장이 직이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의협에서 사주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 하나고 의협의 차원에서는 사주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의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의협과 관련이 있는 지침 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인적인 그런 행동으로 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뭐 신원이라든지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전제돼야 될 텐데 네. 만약에 이게 허위로 올려졌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일단 의협에서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찍힌 직위는 의협 대표의 회장의 직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문서 유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또 문서한 유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유조 사문서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하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명예훼손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이건 의협에서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역 과제에 대한 갑론 을박이 뜨거워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민법상 8촌 이내 혼인 금지 부분을 4촌 이내 결혼 금지로 좁히자 이런 내용이던데요. 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뭡니까? 일단 2022년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그 결정 내용은 뭐냐면 일단 8촌 관계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외국에서 결혼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8촌인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럼 우리 지금 민법에서 8촌 이내 결혼은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라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한쪽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8촌 이내의 혈족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 건 합헌이지만 예. 결혼을 한 다음에 이것을 무효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인지 유무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8촌임을 알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 자녀도 뭐 출산을 하고 예. 그러면 법률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8촌 이내 혈족이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맞다, 합헌이다. 하지만 결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그럼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무효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혼인상 법률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원천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촌은 너무 뭐 혈족이랄지 신처에서 멀다.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이내로 금지하는 게 맞지. 설사 헌법에서는 뭐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예.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에서 어차피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예. 금지를 시켜놨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걸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서로의 어떤 모순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어느 범위까지 금지를 시키고 만약에 결혼을 모르고 했을 때 경우에는 이걸 무효로 해야 하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서 지금 뭐 연구 용역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8촌 이내 혼인 금지 뭐 이런 법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거의 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8촌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4촌까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정서가 있고 또 문화적인 측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것은 뭐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요즘 뭐 1인 가족도 있고요. 예.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 그런 걸 볼 때는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많이 주장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8촌이나 4촌이면 이제 근친이라는 거죠. 그럼 근친이 결혼했을 때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8촌 정도는 뭐 우성학적, 열성학적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과학계의 입증인 것 같습니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촌으로 혼인을 금지하느냐, 8촌 지금 이대로 금지하는 조항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 부분은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 되는 건데 아까 그 생물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네네. 생길 수 있다 이거는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가 최종 기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 뭐 이제 8촌이면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8촌을 가지고 유교적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성학적으로 할지 생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혼인을 금지하는 친족의 범위를 좀 줄여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 개정까지 가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